우리 한국인이 여름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은 참외입니다. 여름 과일 중에서도 특히 참외를 즐겨 먹는 이유는 참외가 우리 토종 과일인데다 값도 싸고 흔하기 때문일 겁니다. 참외는 너무나 흔하고 익숙해서 참외를 대단한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한민족에게 참외는 그저 그런 평범한 과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참외를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참외를 다복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참외가 복을 부른다는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지금은 잊혀져서 그렇지 옛날 기록과 박물관의 유물을 보면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박물관에 가면 이런 모양의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과형 청자 혹은 백자라고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해 참외 모양의 자기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청자나 백자를 참외 형태로 빚었을까요? 참외 모양이 디자인으로 아름답기 때문이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참외가 복을 가져온다고 믿었기에 참외 형태의 자기를 곁에 두고 보면서 행운을 빌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의 임금들은 행차할 때 참외 깃발과 장식을 앞세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왕이나 장군이 행차할 때는 의장대가 다양한 깃발과 무기 등의 의장을 들고 행군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창과 칼 외에도 독수리 장식을 높이 들었습니다. 독수리는 권위와 용맹을 상징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창칼과 함께 도끼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권위와 용맹의 상징인 무기에 곁들여 참외 장식도 함께 들고 행진했습니다. 청계천 벽면 타일에는 정조대왕 행차도가 길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참외 장식을 들고 있는 조선 의장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자로 을립과 금횡과라고 적혀 있는데 을립과는 세로로 세워진 은참외, 금횡과는 가로로 눕힌 금참외라는 뜻입니다. 엄숙하게 권위를 세워야 할 임금님 행차에서 조선군 의장대는 왜 하필 참외 모형을 들고 행군을 했을까요? 얼핏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실은 참외가 우리 민족한테 특별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참외가 우리한테 다양한 의미에서 특별한 과일이었다는 사실은 역사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려와 조선을 창업한 개국공신 중에는 참외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이 참외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양반이었던 정도전 아버지와 노비였던 어머니가 참외밭 오두막에서 만나 정도전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정통 역사서가 아닌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정도전은 출신 때문에 조선 초에 상당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어쨌든 정도전을 참외밭에서 잉태했다는 속설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국공신은 아니지만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 초기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한 배양공신 최응 또한 출생이 참외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최응을 가졌을 때 태몽을 꿨는데 집에 있는 오이 넝쿨에 느닷없이 참외가 열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후 고구려 왕 궁예가 나라에 해로운 인물이 태어날 징조라며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키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몰래 키웠고 훗날 재상이 되어 왕건을 도와 고려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최응의 출생에 얽힌 참외 이야기는 정도전과는 달리 야사가 아닌 고려사 최응열전에 실려있는 기록입니다. 정사가 됐건 야사가 됐건 정도전과 최응의 출생 비화에서 옛사람들이 참외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참외 모양 청자와 조선 왕의 참외 의장 행렬 이야기로 돌아와서 옛사람들은 왜 참외를 다복의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옛 문헌에 분명한 설명은 없지만 짐작컨대 길게 뻗은 참외 넝쿨에 수많은 열매가 달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참외는 다산을 의미했고 풍요를 나타냈기에 다복의 상징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참외가 단순한 과일만이 아닌 반식량이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긴 후 곡식이 여물기 전의 초여름, 양식이 부족한 농민들은 참외로 끼니를 대신했습니다. 이런 참외였던 만큼 고대 동양에서 참외는 조상님께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고대 춘추 시대의 시경에는 밭에 심은 참외를 깎고 절여 조상님께 바친다는 노래도 있습니다. 옛날 일본에서는 참외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내놓는 접대용 과일이었습니다. 일본에 간 조선통신사가 도착하는 곳마다 참외를 무더기로 선물로 내놓아 짜증이 났다는 기록까지 남겼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옛날 중국과 일본에서 흔하면서도 특별했던 과일 참외가 이제는 거의 한국에만 남았습니다. 서양 참외인 멜론이 전해지면서 일본과 중국에서는 동양 참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반면 아직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동양 참외가 나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아시안 멜론도 아닌 코리안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참외가 세계 참외의 원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본 참외에 얽힌 스토리였는데요. 역사를 알고 먹으니 참외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